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시민기자 최미욱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파가 찾아오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밀 정도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묵혀뒀던 난방용품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두꺼운 잠바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발목 부근까지 내려오는 이른바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건조해지고 추운 날씨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시민기자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도 지역민들이 만든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우암 사적공원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 탄신 410주년을 맞이해 제22회 우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암 문화제 전통문화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문정호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문정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우암 사적공원인데요. 여기에서 제22회 우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민기자가 직접 참여하여 백일장 및 다른 사람들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암 문화제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과 사상, 학문, 예술 등을 홍보하고 추모하는 문화제입니다. 이 문화제에서 우암 백일장이 열렸고 시민기자도 산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전국 강경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강경 경연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들까지 함께 모여서 어려운 강경을 다 같이 박자를 맞춰 경연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떨렸었는데 계속 하니까 재밌고 끝나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이렇게 강경 경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역시 많은 학생들이 해금, 검은고, 장구 등 다양한 국악기로 마음껏 실력을 뽐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경연을 해본다는 게 정말 뜻깊고 좋았어요. 이번 문화제에는 특별히 동구문화원 길공섭 원장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려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느름이 미학, 천천히 가는 미학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웃과 같이 살 수 있는 아마 정서적인 그런 것에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고 올해 22회를 맞이한 우암문화제. 소외된 전통문화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되는 문화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기자 문정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경험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과 경험까지 쌓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이해와 자부심을 높여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문화와 사회적 의식 확장을 위해 결의를 다짐하는 워크숍이 대전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평등한 성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송남영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계룡문고 세미나실에서는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10주년 기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엄혜진 교수의 성적 차이와 평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성교육이든 성평등 교육이든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공감이 좀 많이 돼야 우리가 이런 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등하게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게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요즘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에 대한 공감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 현장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워크숍을 준비한 목적은 저희 대전 지역의 성평등 의식 확장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이나 성문제로부터 안전한 대전 지역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청소년 관련, 성 관련, 그리고 대학생,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 대전의 성평등 의식의 확장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대전시 은행동 보육정보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문화특화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은 요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밝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성평등 의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실천 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수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수학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수정 어린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수학체험전이 21일부터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수학체험전에서는 이곳을 찾은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팽이 만들기, 쌓기나무, 만년달력 만들기 등 수학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들로 운영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학을 주제로 한 연주회나 마술도 진행했습니다. 또 밖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로만 보던 수학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었던 수학체험전.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원민들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자 김수정입니다. 다양한 체험 속에서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수학에 대해 보다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까지 배우니 아이들에게 수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이라면 이번 수학 체험전을 통해 달라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체험전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을 오시연 어린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보통 어떤 난방용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전기장판이랑 잘 때 돌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 집에서는 전기장판을 쓰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손난로를 쓰고 있어요. 집에서는 전기 매트랑 온수 매트 아니면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과 보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 겨울. 대표적인 난방용품으로는 전기장판과 온풍기가 있습니다. 차가워진
차가워진 몸을 금세 녹일 수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선호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기장판은 먼저 전자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요와 이불 등을 여러 겹 깔아 사용합니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 바로 끄고 잠들기 전에는 취침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온풍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휴대용 핫팩의 경우 수시로 사용 위치를 바꿔줘 저온 화상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난방용품을 많이 쓰는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도 증가합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화재가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우리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65%가량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문어발식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또 가스를 취급할 때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면 화재를 대폭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출할 때는 내복과 목도리, 모자 등으로 충분히 보온을 해주고 외출 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보온에 도움이 되며 활동성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신발은 바닥면이 넓고 미끄럼 방지가 된 것을 신으며 넘어질 때를 대비해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걷습니다. 도로가 잘 얼어붙는 겨울에는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걸을 때는 난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좋으며 빙판길에서는 천천히 작은 걸음으로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CNB 어린이 기자 오시안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용품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 바로 겨울철입니다. 화재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발견해서 미리 진압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화재에 대한 안전수칙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화재 예방 안전수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평소 갈고 닦은 과학 지식을 마음껏 겨뤄볼 수 있는 과학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부모와 학생이 한 팀을 이뤄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박시우 어린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대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문제를 풀어나간 이날 골든벨의 주인공. 승리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슬기롭게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마치면서 골든벨을 울리게 되었는데 진짜 그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날의 골든벨을 울리기까지는 평소 과학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니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10위 안에만 가자 했는데 또 가서 골든벨까지 올리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좀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평소에도 좀 과학 쪽을 좋아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과학 골든벨은 대전, 충남은 물론 서울과 경기, 경상, 전라 등 전국의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참여해 과학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대회로 이날 모두 200개의 팀,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국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행사는 과학도시 유성구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카이스트가 함께하는 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우수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의 2인 1조로 참가한 팀들은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고 서로 생각하는 답이 달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같이 있어 의지가 됩니다. 이날 과학 골든벨 행사는 무엇보다 단순히 과학 퀴즈를 푸는 게 아니라 서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후의 5인을 앞두고 펼쳐진 댄스 타임.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흔들다 보면 아쉽게 탈락한 사실도 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선 각종 과학 체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 센서, 빛의 스피너 만들기 등 그동안 궁금했던 과학의 원리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LED 피제 스피너를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불빛 나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날 행사가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승부를 떠나 과학 꿈나무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이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행사를 통해 좀 더 가까이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던 계기가 됐습니다. CNB 어린이 기자 박시우입니다. 과학 골든벨 대회 행사 말고도 과학 버스킹 공연, 카이스트 응원단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분노했던 젊은이들의 노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루게 한 힘인데요. 대전 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를 주제로 한 100일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시상식 현장을 박우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화,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3.8 민주화 운동을 후세대 학생들에게 민주화 의의를 새길 수 있는 100일장으로 운문과 산문 부분으로 나누어 글쓰기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100일장에서는 대전 지역 많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좋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운문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23명의 학생 중 선배님들의 3.8 민주화 운동은 대전 지역 민주화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쓰게 되었다는 3월의 함성을 쓴 대전 대신고등학교 강호진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민주의거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또 이제 글을 쓰면서 저희 선배님들이 진행하셨던 의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어가야겠다는 다짐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글쓰기를 지도하셨던 임승모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의를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고요. 제가 많은 것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문장과 표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배님들 용기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19명의 산문 부분 수상자 중에서 보이지 않는 향기를 쓴 대전 한박고등학교 김남영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과연 그 3.8 민주의거에 참가한 학생들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우리 대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글쓰기는 대전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의외로 잘 이해하고 글을 써서 좋은 결과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100일장을 통해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글로 써서 후배 고등학생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우덕입니다. 대전 지역의 최초의 민주화 운동, 4.19 혁명의 단초가 됐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를 세운 날들에 대해 감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많은 시민기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뉴스들을 종합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시민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TV로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CNB 시민기자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CNB 뉴스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